슈거는 제로, 칼로리 33%, 뺨! 카스라이트 제로 슈거.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비하인드 이슈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롯데 사라진 강점. 아시아쿼터 중간 점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화 롯데 사라진 강점. 네, 올 시즌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두 팀인데 시작이 좀처럼 날지 못하는 모습 보이는 팀들입니다. 먼저 하나부터 보면 지난해에는 굉장히 마운드가 단단했는데 올해는 좀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는 디펜스 야구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펜스 야구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KBO 리그에서 이렇게 급변하게 해서 된 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운드가 지금 거의 빙배 수준. 예, 지금 선발은 부상이 많고요. 그리고 불펜은 계산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마무리 김서현이 이제 개막부터 부진했고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던 정우주도 WBC 후유증이 있는지 작년보다 구위가 확실히 달라요. 거기에다가 이태양이나 한승혁이나 김범수 3명을 이게 뺀 게 결국 이게 좀 티가 나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불펜이 강한 팀들은 그 고참과 신인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는 올해 불펜 구성을 할 때 젊은 선수들, 구위형 투수들이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부진하거든요. 지금 볼넷 허용률이 리그에서 최하입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뭐 7점대예요.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백호 선수의 영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갑작스러운 영입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한승혁 선수를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충분히 심사숙고되지 않은 결정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팀의 이 세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불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불펜은 그 이삭 줍기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야구 용어입니다. 이삭 줍기요? 예. 그러니까 방출 선수. 방출 선수를 예, 방출 선수 영입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런 방출 선수를 이렇게 모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장치환을 데리고 오고 작년에도 심창민 데려오고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중에 누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방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안 했고 2차 드래프트도 올 패스를 했어요. 그 투수 부분에 그 유출만 있고 영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부에서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낙관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계속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구심점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군에서 올리면 안 되나요? 이군에도 지금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도빈 선수가 개막 시리즈에 있다가 내려가서 4경기에서는 지금 좋은 모습인데 아직은 프런트에서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벤치에서 확신을 갖고 기회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말 올릴 선수가 없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떡해. 프런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던 에르난데스 선수도 이제 한 텀 쉬고 가게 됐고 문동주 선수도 이제 등판했을 때 1이닝 못 채우고 어깨 불편함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통증보다는 내려갈 때 이제 불편감을 호소했는데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하는 팔스윙이 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징후로 가는 단계가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럼 문동주 선수 대신에 이제 나올 선수들도 예정돼 있는 선수들이 있나요? 일단 정우주 선수를 선발 투수로 좀 돌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우주 선수가 계속 불펜에서 이닝수가 지금 안 돼요. 이닝수를 이제 차근차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 불펜이 지금 문제지만 선발진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운드가 총체적인 이 난국이다. 아이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정우주 선수는 선발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종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수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제구력이거든요. 지금 제가 본 정우주 선수는 WBC부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스트라이크를 10개를 쏘면은 8개 정도 넣어야지 선발을 자기가 원할 수 있는데 네. 제구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정우주 선수는 지난 시즌에 한 이닝을 완벽하게 막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거의 조커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맡은 바가 너무 커요. 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에는 다른 선수들이 그 이닝을 커버를 하고 상황에 따라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정우주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요. 근데 1년 만에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그럼요. 엄청 심할 자기가 거예요. 맡은 역할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서 마무리 김서현 선수가 무너지니까 마무리까지 갔다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하면 사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사실 2년차 선수예요. 이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2년차 선수예요.
하나 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수 운영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쿠싱이 마무리로 쓴다 했는데 7회 등판을 해서 끝내기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단장님. 그럼 마무리는 아무리 그래도 많이 던져도 8회에 나오는 건데 7회 나오길래 제가 8회인가?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갖고 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기준점이 없다. 그러니까 정우주도 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문동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대체 선발이 지금 정우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우주 선수가 선발로도 가능하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그거는 시즌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올 시즌까지 정우주 선수가 제일 많이 던진 이닝이 1과 3분의 2이닝입니다. 여기에서 선발을 던진다는 거는 1군 경기에서 빌드업을 하는 건데 너무 무리라는 거죠. 너무 어린 선수인데. 좀 부상 우려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상문 코치가 말수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양상문 감독은 무릎 수술을 지난 비시즌에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주일 휴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나 외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복귀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타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백호, 문현빈, 페라자 선수 성적만 보면 리그 탑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진에 빠진 이유는 좀 뭐라고 분석을 하면 될까요? 3명의 타자가 탑급이어도 못 막으면 못 이겨요. 일단 막아야 뭐든 그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타자 입장인데 여기서 내가 좀 집중을 해서 이 타선에서 이 타점만 넘기면 우리가 게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집중해서 안타를 쳐요. 오늘 이겼다 했는데 여기서 엎어지잖아요. 다시 또 그거를 집중력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야수는. 타자 입장에서는. 예. 두 분 말씀하신 건 투수하고 연관지어서 네. 타격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작년에는 4월 중순까지 일할 때 팀 타율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했던 게 뛰는 야구였습니다. 뛰는 야구로 극복을 했어요. 진짜 과감하게 최은성도 뛰고 뭐 노시환도 뛰고 이러면서 상황을 극복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득점 루트가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네. 여기서 그냥 빵빵빵 안 치면은 비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작년에 좋았던 모습을 다시 좀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경문 감독이 올해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 뭔가 쫓기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아랫도를 꿰서 윗도를 보인다는 이런 속담처럼 마운드도 그런데 타선도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책 같은 경우도 한화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 우리 김광우 위원님 한화의 수비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 얼토당토안한 실책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팀 분위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연승, 연패 흐름이 많은데 한화는 연승 내 그 흐름을 못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기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뭐 선수들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김경문 감독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순리대로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순리대로 있을 때 좀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한 것 같고요. 뭔가 지금 운이 많이 따르지 않는 한화의 심경을 네. 김경문 감독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5월 반등을 그러면 해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해야 할까요? 일단은 경기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경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기를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흐름이 타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도 하나하나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겨야 한다는 거. 네. 승만큼 좋은 보약은 없어요. 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이게,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최근에 대전구장에서 런닝하는 이벤트 이렇게 모았잖아요. 팬들. 저는 그거보다는 쓰레기 모으는. 쓰레기 모으기. 운이 안 따라주는. 그러니까 오토니가 왜 착한 일을 왜 오토니가 왜 쓰레기 줍기를 했겠어요? 플로깅 하면 되겠네, 야구는 플로깅. 이게 운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기를 그렇게 좀 모으는 건 어떨까? 어쨌든 5월에 한화의 기운이 강해지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롯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가 한때 최하위까지 밀려갔다가 지난주에 연속으로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장님? 하나는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 롯데는 그래도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초반에 하나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면 선발 5명은 리그 탑입니다. 그다음에 불펜도
괜찮아요. 최근 김원중 선수가 복귀해갖고 9위가 살아났습니다. 뭐 정철원 있고 최준용 있고 이러면은 선발 부편 다 괜찮거든요. 네. 문제는 타격인데 이게 못 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타격이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런 거는 이거 사이클이 아니고 실력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슬픈데. 못 칠 수는 없는데 상대 팀이 롯데를 만나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타격이 약하다 그래요. 좀 무서운 타자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팀 배팅이 안 됩니다. 이게 희생펀트 성공률이 50%예요. 50% 리그 최하입니다. 번트 사인이 나오면 타자들이 TV에서 보면은 주눅든 표정이에요. 번트 이런 건 돼야 되거든요. 팀 플레이 이런 거부터 좀 잡으면은 그래도 여기는 투수가 안정되니까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이 안 될 때 번트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안 되면 사실 부담이 연결될 거예요. 선수들끼리도. 그래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중심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못 해주고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심 타선에 지난해 상무에서 복귀한 한동희 선수가 터져 주기를 이제 롯데는 바라고 있을 텐데 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동희 선수 타격을 약간 봤을 때 모든 볼을 풀스윙으로 친다는 거죠. 지금 누구랑 비교하면 노시안 선수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자면은 어느 정도의 볼은 거의 정타에 맞출 수 있는 스윙을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볼은 잘 치면 파울이고 나쁜 볼은 범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한동희 선수도 타석에 들어가기가 너무 좀 두려운 거죠. 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때는 약간 고참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제대로 갖고 타석에 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컨택이죠, 이제. 약간 컨택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가 타격감이 올라왔을 때는 풀스윙하고 이런 카운트 싸움에서 조금 밀리지 않는 스윙들을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해서 게임에 임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주변 선수들이 좀 도와주면 한동희 선수도 부담이 덜해질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나승엽 선수랑 고승리 선수가 올라온다 예보가 돼 있어요, 기자님. 고승민 선수는 지난해 2번을 쳤기 때문에 앞쪽에 좀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나승엽 선수는 중심 타선에 좀 자기 몫을 해줘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한 걸로 보면 두 선수는 상위 타순에 배치될 확률이 높고 아마 바로 경기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롯데 타선 좀 보강이 되긴 하겠죠. 주말 경기에서 저기서 점수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요소 때마다 누군가 쳐주냐는데 그 요소 때마다 이 두 선수들이 어느 정도만 활약을 해주면 살아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